보자. 자, 우리 함수의 극한. 자, 극한 영어로 뭐지, 홍진? 그치, 리미트. 자, 리미트의 뜻이 뭐냐, 얘들아, 리미트. 제한, 뭐 한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엄청나게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가까이 어떤 값에 가든가, 엄청나게 계속 커지든가, 이런 걸 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수학에서.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건 뭐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라는 표현이야. 지금 네가 집중해서 봐야 돼, 알겠지?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라고. x가 a에 가까워질 때. 궁금한 게 뭐지? 누가 궁금하지? 누가 x라는 놈이 a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함수 값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야. fx는 어떻게 될까? 요게 궁금한 거지. 됐어? 아주 만약에 f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면, 다시 뭐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거란 말이야. f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 이게 뭐지? fx가 어떤 값에 가까워져, 그걸 얘기할 수 있어. 그럼 fx는 뭐 한다고 얘기하지?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 의견 수렴. 들어봤지, 은빈아? 오늘 타겟은 너야. 너 빼고는 다 한 번씩은 들었던 애들, 그 영상이라도 봤대. 됐어? 수렴. 의견을 모은다가 의견 수렴이잖아, 그치? 한 값에 딱 그 값에 엄청나게 가까워져, 그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무슨 말?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못해. 값이 막 바뀌거나 값이 계속 커지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면 내가 얼마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됐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할까? 난 너만 보고 수업할 거야, 오늘. 수렴은 모이다야. 그럼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맞아? 그래서 그게 뭐지? 발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발산이란 단어 어디서 쓰죠? 맨날 하는 거잖아, 니네. 이성 친구한테. 매력 발산. 그게 내 매력을 뽐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요? 퍼치는 거지.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자, 지금 나는 리미트, 극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아이디어를. x라는 문자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 게 극한이고, 우리는 그 함수 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할 거고. 됐어요? 그쵸?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지? 괜찮아? 자, 그럼 수렴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시를 가지고 조금 표현을 해볼게. 뭘로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을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뭘 그리지? 유리함수 할까요? y는 x-3분의 1 플러스 2. 얘들아,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지? 점근선 얼마? x는
3. 은정아, y는 얼마가 점근선이지? 오케이, y는 2가 점근선이야. 자, 점근선 기준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됐을까? 자, 이제부터는 표기법이야. 잘 보셔야 돼. 리미트. 극한이라는 뜻이야. x를, 은정아, x값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볼래? 어떤 숫자가 좋니? 1. 오케이. x를 1로 보내보자. 그때 요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fx는 얼마에 가까워질까? 자, 얘를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고 관찰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질 거니까 1을 찾아야 돼, 1을. 1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함수값은 그때 얼마니? 혹시 1을 집어넣으면? 요점의 함수값?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2분의 3?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x를 1에 엄청나게 가까이 보낸다라는 뜻은 1에 엄청 가깝지만 1이 아닌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어떤 거? 대략적으로 1.00000000001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또는 0.9999999 이런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됐어요? 자, 은비다. 1.000000001보다 1에 가까운 숫자가 있을까? 있어. 실수는 항상 그 사이 값이라는 게 존재해. 평균 내면 되잖아. 이 둘의 평균은 1에 더 가깝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내가 1에 엄청 가까운 걸 대입해서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함수값. 얼마겠어? 2분의 3보단 조금 작겠지. 이해가요? 근데 x값을 조금 더 1에 가까이 보내면 어찌됐든 2분의 3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됐나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 점에 점점점 가까워지겠구나. 어찌됐든. 됐어?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다가갈 때도 0.999 10개라고 쳐보자. 그럼 2분의 3보다 조금 크겠지. 근데 9를 11개 쓰면 더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그럼 2분의 3에 좀 더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겠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됐어? 그럼 계속 얼마를 향해 가겠어? 함수값. 2분의 3에 점점점 계속 가까워지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됐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분의 3에 수렴한다. 목적지야. 도착지인 거야. 도착지. 됐어요?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은빈? 너만 이해하면 돼. 다 이해했을 거야. 아니, 은정이도 처음 듣는구나. 은정이 이해 갔어? 오케이. 나 지금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럼 요번에는 얘를 한번 쳐다볼게요.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 자, 얘는 어때요? 3에 가까워지면? 야, 그럼 3보다 아주 조금 큰 거 집어넣어 볼게. 3.0000001. 그럼 엄청나게 큰 숫자 아니겠냐? 그럼 얘가 3에 계속 가까워질수록 계속 올라가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될 거야. 근데 반대로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2.99999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 값은 3에 가까워질수록 어때? 계속 내려가겠지. 됐나요? 우리는 계속 커지는, 무한히 커지는 요거를 어떻게 쓰죠? 뭐라고 쓰지? 무한대. 메비우스의 띠를 표현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 계속 작아지는 건 뭐라고 쓰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심지어 어때?
3이라는 값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땐 위로 올라가잖아, 화살표가. 맞아? 3의 왼쪽에서 다가갈 땐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화살표가. 계속 작아지지. 그러면 그걸 이제 표현해 볼 거야, 주어진 식에. 야,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라는 극한을 표현하고 싶거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보다 아주 조금 크다 라는 뜻이야. 3 플러스. 이해갈까? 그럼 은빈아, 얘가 뭐가 돼야 될까? 3에서 3보다 아주 살짝 큰 쪽에서 다가가? 얼마를 가리키고 있어? 양의 무한대. 좋아. 그리고 또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갈 때는 어때? 마이너스를 쓰겠죠? 이때는 얼마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음의 무한대. 그럼 다시 결론. 3으로 다가갈 땐 얼마로 향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은빈아?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양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게 힘이 셀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게 힘이 셀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론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그게 바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마지막 예시. 이게 처음 하는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내가 x라는 놈을 한쪽에 이제 얻는 값에 가까워지는 것만 체크를 해봤는데, 야, 그럼 내가 방금 배운 저 무한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x를 한없이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걸 써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쳐다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생각해 볼 거야.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계속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는 없어. 엄청나게 큰 값에 계속 커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은정아, 이 함수 값은 결국엔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그러면 그치? 2라는 함수 값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2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자, 앞으로 이런 식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식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됐어요? 이건 말이야. 줄글로 나올 거야. 저 식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어? 됐어요? 자, 그 다음. 야,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다 똑같은 값을 가리켜야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썼다 지울 거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나는 A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왼쪽의 그래프에 따라서 가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가. 그럼 서로 가리키는 게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이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됐어? 이런 경우엔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라고 해. 얼마라고 딱 얘기할 수 없잖아. 극한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저 말 안에는 왼쪽에서 다가가도 L로 가야 되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L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리미트 x가 a의 왼쪽,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에도 l로 향해야 되고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l로 향해야 된다. 요거랑 동치, 같은 말입니다. 수렴한다라는 말은. 자, 얘를 우리는 A의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A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A의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 특정 값으로 다가가는 이 수렴. 자, 이 극한이 수렴하기 위해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야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극한의 수렴에 대한 내용이야. 괜찮을까? 됐어? 자,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잘 봐. 쌤, 근데 요거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얘기 안 했잖아. 화살표 한쪽밖에 없지. 이해 가요? 이거 자체가 x가 무한히 커진다라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좌극한이야. 우극한과의 비교하지 않아. 그냥 좌극한 값만 찾으면 돼. 무한히 커진다라는 개념은. 한쪽 화살표밖에 없어. 다른 거랑 같다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커질 때랑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은 서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건 좌극한, 우극한 양쪽 화살표 다 따져야 되고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그냥 저 화살표 하나만 따라가서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 보시면 돼. 그럼 당연하게도 뭐도 음의 무한대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가는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한쪽 방향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걔도. 뭔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현우 다 기억나?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많이 좀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성질을 보기 전에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하나하나. 오케이, 그래프를 먼저 해봅시다. 자, 이거 좀 필요한 내용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네, 한번 그러면 문제를 끄적여 볼까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와, 그려놓을 걸.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고, 됐다. 현재 이런 상황에 fx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쵸? 자, 1번. 하나하나 볼 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얘들아, 앞으로 나는 편의상 저 리미트 다 쓰는 거 너무 귀찮아서야 알겠지? 정석이 아니라 그냥 줄여서 쓸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f 마일 우극한이라고 좀 쓸게. 그냥 저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마일의 우극한이야. 그럼 뭐 찾으라고? 마이너스 1을 찾아. 그거의 오른쪽에서 마일로 다가갈 거야. 알겠지? 뭐 따라서? 그래프 따라서. 자, 요 화살표가 되는 거야. 얼마를 가리키고 있니? 0을 가리키고 있지, 함수값. 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 결과물은 함수값이야, 높이. 알겠지? 그래서 높이 얼마? 0을 가리키고 있어. 그럼 0이야. 극한값.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래? 리미트 x가 마일의 좌극한 fx. 그럼 편의상에 이렇게 쓸 거라고. 마일의 왼쪽에서 다가가 보자.
자, 그럼 마일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마일 기준 왼쪽 그래프 따라서 마일에 가까워져. 은빈아 얼마 가르치고 있지? 1. 오케이. 그래서 그냥 1인 거야. 두 개를 구했네. 끝.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할만하죠? 자, 2번. 이젠 축약해서 쓸게요. F1뿔. 공진 1뿔 어디 있을까? 얼마를 가리키고 있어? 1. 그치. 1뿔이면 1의 오른쪽이니까 요거 향해 가고 있으니 높이 1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자, F1 마 1의 왼쪽. 은정아 얼마지? 오케이. 2를 가리키고 있다.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 배우는 거 치고. 그래서 1, 2. 그럼 얘들아 3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번 내가 원하는 거는 F0 더하기 F0마. 자, F0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이다. 얼마냐 F0? F0은 색칠된 거 쓰는 거야. 함수값 실제 1이죠. 됐지? 그 다음에 0마는 어디 있어? 0마. 0의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서 가니까 요 그래프야. 파란색. 함수값 마이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0입니다. 괜찮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2번에 1, 2번 둘 다 해보자, 직접. 뭐 간단할 겁니다. 어떻게 되지? 마일 좌극한 얼마? 그대들이 구한 거랑 똑같은지 한번 체크해봐. 마일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1을 가리키고 있고요. 1의 오른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3을 가리키고 있네요. 4 나오셨어야 합니다. 2-1번.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0 좌극한 0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리고 1 우극한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돼줘야겠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3번은 식이 살짝 변형됐어요.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약속을 할게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얘들아 연속함수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려운 말이 아니야. 연속함수는 그래프가 안 끊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배운 거 1차, 2차, 앞으로 배울 3차, 4차 다 연속함수야. 알겠지? 연속함수는 항상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함수값이야 그냥 그 자체가. 알겠어? 그래프가 안 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거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차 함수라고 했으니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자신 있었어야 돼요. a는 0이면 안 되고요. 자,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나오긴 하지만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a 더하기 b는 2라고 쓸 수 있겠다. 됐지? 문자 하나 줄였고요. 이제 문자 하나 더 줄이는 조건이 나 조건인데 야, 요 극한값이 존재한대. 아까 뭐라고 했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1의 왼쪽에서 한번 먼저 보내보자. 각각의 값을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1에 엄청나게 가까이 보낼 건데 왼쪽에서 갈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래프 봐서 1의 왼쪽에서 다가가. 요거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연속함수는 겁먹지 마. 대입하면 돼, 1을 그냥. 그래서 그냥 G3이야. 알겠어? 얘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1 집어넣으면 돼요. 1에 엄청나게 가까이 보낸다라는 개념이니까 1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자, 요번에는 1의 오른쪽에서 fx부터 봅시다. 요 놈이겠죠. 1이네.
거기에 또 뭐라고? 1 대입하시면 된다고. 연속함수는 그냥 G3. 됐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얘들아. 갖다 놓으시면 뭐 나와? 그냥 G3은 0 나와요. 됐습니까? G3은 마이너스 G3이랑 같다. 넘기면 G3은 0 나와.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3. 3A 더하기 B는 0이라는 조건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론 A 얼마? 두 식을 빼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자, 문제에서는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우와, 산산조각 났네. 자, 다음. 잠깐만. 오케이. 4번.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없어요. 대신 함수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푼 거랑 똑같다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 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건 fx가 어떻게 정의가 된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아니, 미안해.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식을 따라가는 거고, 1보다 큰 쪽에선 요 그래프 따라가겠다는 거지. 즉, 이 그래프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fx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고, 맞지? 그런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x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지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이해 가요? 그러면 그래프 주어진 거나 저렇게 식 주어진 거나 똑같네. 결국에 같은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럼 그걸 생각하고 다시 4번 문제를 쳐다봅시다. 거기 그냥 식으로 다르게 나와 있을 뿐 그래프 주어진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x 더하기 4, 2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얘들아, 너희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 거기 밑줄 쳐. 뭐야? 자다 왔어? 너 씨 앞에 안 들었는데 괜찮겠어? 자,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거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거기다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과 리미트 x 2의 우극한 2 같다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놈 얘들아, 얘가 뭐였지? 2의 왼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한 거지, 그치? 즉, 이 네모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왼쪽에서 다가가잖아, 2보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2 플러스라는 이 우극한 표기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괜찮을까?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자, fx인데 2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fx식 아래 거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왼쪽 그래프 따라가겠다라는 뜻인 거라고, 요게.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당연히 뭐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2보다 큰 범위의 식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그래프 그리면 안 끊어지지. 그럼 뭐해? 그럼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 2차 함수 안 끊어져 있잖아, 그치? 2 집어넣으면 얼마? 0. 그래서 k는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자, 5-2번 문제 풀어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결국은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석대로 일단 쓴 거야. 해설지는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알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처음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5-2번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k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1보다 작을 때 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그냥 거기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1보다 큰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치? 그게 뭐야? 바로 1 집어넣으면 마3 더하기 k인데 그게 그냥 우극한인 거야. 알겠지? 그럼 1보다 작은 범위의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게 그냥 좌극한인 거야. 1보다 작은 극한. 왼쪽에서 오는 극한.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연속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K는 그냥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마저 푼 다음 쉬도록 할게요. 6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6번을 한번 보도록 하면, 야, 어차피 그 절대값은 그냥 큰 의미가 없죠. x가 3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절대값은 벗겨질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9, x가 3보다 클 때,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라는 값을 갖도록 하겠대요. 맞아? 얘들아,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선생님 그냥 약분하면 안 되나요? 될까 안 될까? 다시, 얘는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얘들아, 이게? 유리함수, 유리함수. 니네가 배운 건 유리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배웠고,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모두 다 유리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건 유리함수야. 정의역은 뭐지? 분모 0될 때 빼고. 얘는 x가 3일 때 제외한 함수야. 그럼 약분을 해. x가 3이 아니면 어차피 0 아니잖아, 분모.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냐? x 더하기 3이 돼. 맞지? 근데 뭐는 빼고 3일 땐 제외하고야. 1차 함수인데 구멍 뚫렸다고. 3일 때. 요게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알겠어? 1차 함수랑 똑같은데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 분모가 0 돼 있대.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문제에서 3에서 극한값이 존재만 하면 된대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거에 3 넣었을 때랑 아래 거에 3 넣었을 때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야, 근데 위에다는 3 못 넣어. 이 상태로. 맞아?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원래는 그래프로 보는 게 맞아. 지금 니네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알겠지? 근데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3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그럼 뒤에서 배울래요. 0분의 0 꼴에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약분되면 약분하고 3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 얘는 x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3 집어넣으면 6는 a. 끝.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복잡한 식 그리고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네. 자, 요번에는 거기 제목에 써있듯이 치환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의 유형이야. 근데 나는 치환을 안 할 거야. 알겠지? 어차피 여기는 거의 다 지금 정식파라며. 치환을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여기 아래 얘들아 0만 써 있는데 0 마이너스다. 알겠죠? 0 마이너스 f x 빼기 1 더하기 0 마이너스 좌극한 f x 더하기 1. 현재 요 상황이야. 자, 원래 정석대로라면 한 번은 설명을 할게요. 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마일을 그려보는 거야. x 마일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내가 x라는 게 0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지. 그럼 이 높이는 원래 얼마냐면 x 마일 그렸으니까 0 넣으면 마일이거든. 맞아? 그럼 어때?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 값은 마일보다는 작은 데에서 올라오고 있어가 돼요. 치환의 아이디어는. 그래서 지금 내가 밑줄 치는 요 놈이 이렇게 바뀌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보다 작은 쪽에서 와. 쏘리 t가. 그때 ft를 구하라는 거야. 얘가 괜찮을까? 근데 이거를 매번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이거를 대입할 거야. x에다가. 됐어? 근데 그냥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가 엄청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지 얘들아? 0보다 조금 작다를 의미한다고 했지, 그치? 여기에다가 3 거꾸로 쓸 거야. 걔를 엡실론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대학 가면 아마 배우게 될 건데 엄청 작은 양수라는 뜻이야. 문자야, 문자. 알파벳 2에 대응되는. 알겠어? 그래서 0에서 아주 조금 뺐다야.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겠지. 이해가?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할 거야. 즉, 요 밑줄 친 놈은 이제 f 0 마이너스 엡실론 빼기 1이야. 됐니? 야, 문자는 숫자랑 더하기 빼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 x 빼기 더 이상 계산 안 되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계산은 숫자끼리 하시면 돼. 이해가요? 얼마? 0 빼기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엡실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다시 뭐해? 지우자. f 마일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야. 마일보다 조금 작은 칸. 알겠어? 치환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설명한 거야. 결론적으로 똑같은 식을 의미하게 된다고. 마일의 좌극한. 괜찮을까? 그럼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마일의 좌극한 얼마니? 홍진아? 그렇지,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요놈. x에다가 대입한다고 0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하면 헷갈리니까 엡실론 써서 대입하자고. 됐어?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f 0 마이너스 엡실론 더하기 1. 계산은 숫자끼리. f 1 마이너스 엡실론. 그럼 다시 지워주자고. 원래대로 f1 말을 구하라는 거야. 1의 좌극한. 알겠어? 그래서 1의 좌극한은 얼마냐? 은빈아? 1의 좌극한은 1이죠. 괜찮을까요? 그럼 답은 얼마가 나와야 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겠네요. 이해가니? 오케이. 자, 2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2번도 원래대로라면 치환을 한 다음에 유리함수 그리라는 거거든. 너무 귀찮아. 알겠지? 그래서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엄청 큰 숫자로 보낼 거고 주어진 놈은 괄호 안에가 이렇게 생겼대. 자, 대입은 할 건데 x가 무한대로가 x는 변화하고 있어. 지금 현재. 맞습니까?
위아래가 다 변화하고 있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수학에서. 항상 최대 최소 이런 거 따질 때 위아래 같이 변하면 난 싫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 분자의 차수는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분자의 차수를 내리는 방법은 뭐야? 분자의 차수를 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분자의 차수 내리는 방법 뭐야? 유리함수에서 분자 x 어떻게 없앴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냥 나누기 하면 돼, 얘들아. x마이를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야, 실제. 그럼 몫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얘가 나머지고. 됐니? 몫이 옆에 써지는 숫자고 나머지가 분자에 남는 숫자야.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몫이 튀어나오는 숫자고 나머지가 분자에 남는 놈이라고. 됐어요?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할 거야. 야, x를 무한대로 보내. 얘들아, 무한대 분의 1은 얼마일까? 무한대 분의 1은 얼마일까? 엄청 작은 숫자지, 그치? 근데 그 작다라는 게 음수로서 작다가 아니라 크기가 작다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해보면 계속 작아지잖아, 숫자는, 그치? 그래서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숫자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어때? 그러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어때? 얘도 엄청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야. 아니, 이 두 개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 근데 솔직히. 이해가요? 그래서 위에 거는 0에 가까운데 양수 쪽에서 가까운 거야.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양수분의 음수란 말이야. 엄청 작긴 하지만 음수긴 음수지. 됐어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냥 0이 아니야. 0보다 조금 크다 작다가 있어. 다시 돌아와서 내가 x에다가 얘들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엄청 큰 숫자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분모가 엄청 큰 숫자면 얘는 0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1에다가 어떤 아주 작은 음수를 더했어. 그럼 1보다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작아지겠지. 그래서 f 1보단 조금 작은 걸 구하라는 뜻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1의 좌극한이니까 답은 얼마? 요건 얼마? 1이 되겠지.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있대. 자, 똑같이 차수를 낮출 겁니다. 직접 나눠주시면 몫이 2가 나올 거고요. 자, 뒤에 부분은 이렇게 뭐 통문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마3이 될 거야. 됐어? 요번에도 어때요? 무한대분의 마3. 이거 음수야. 아주 작은 음수. 크기가 작은 음수. 괜찮아? 그럼 2에서 음수를 더한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2보단 조금 작아지겠지. 됐습니까? 그럼 얼마? 2가 되겠네. 자,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자, 8번에 1, 2번을 풀어보실 건데요. 8번에 1번도 얘들아 이거 좀 써놔.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마로 가는 거다, 알겠죠? 거기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8번에 1, 2번 풀어봅시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놈은 어때요, 얘들아?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걸 집어넣었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f 마이보단 조금 작다가 되셔야 될 거야, 그치? 이거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것도 얘들아, 야, 1 플러스 엡실론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플러스 엡실론 되는 거다. 알겠죠? 야, 그러면 엡실론은 문자야. 2는 곱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곱하기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써보자. f 마이의 좌극한 f 2 플러스 2 엡실론인 거야. 됐어? 야, 엡실론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2를 곱해봤자 엄청나게 작아요,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그냥
2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 이거. 됐어? 그럼 마이의 좌극한 얼마? 현우? 마이죠?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은정아 2의 우극한 얼마? 0이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무한대 집어넣으면은 0에 가까워지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0보다는 조금 커.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놈은 어때요? 2보다는 양수를 뺐어. 조금 작아져. 2보다는 조금 작다가 되셔야 되고 함수값이야 얘는. 극한이 아니라 리미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값 적어주시면 돼요. 자, 0의 우극한은 그래프 보시면 4라는 거 나오셔야 되고요. 2의 좌극한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2니까 2라는 값이 될 거고요. 함수값, 이거 마이너스 2죠. 오케이. 쏘리.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함수값 색칠된 거 보시면 돼.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값이네요. 답은 4가 된다. 혹시나 잘못 나오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9번 문제 해봅시다. 그냥 뭐 해주면 돼? 얘들아, A 얼마 나왔어? F 마일의 좌극한이 A래. F 마일의 좌극한 얼만데? 마일의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2죠? 요게 A야. 맞지? 얘를 그냥 극한 또 취해달래. 리미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의 좌극한 fx 더하기 3. 헷갈리면 처음에는 계속 엡실론을 쓰면서 연습을 하세요. 숫자끼리만 계산이니까 f1 마이너스 엡실론. 그런 다음에 엡실론을 지워서 써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1의 좌극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2가 나오셔야겠죠? 답은 5번이 돼줘야 합니다. 자, 4쪽에는 거기 위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활용할 때 가치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가우스는 활용, 맨 뒤에 활용 내용 할 때 같이 좀 볼 거고요. 우리 극한의, 답지에 4번 몇 번 문제? 9번? 나는 2로 돼 있는데? 멍이야. 어디 있을까? 뭐가 잘못됐지? 오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x 더하기 3. 오타가 있죠? 거기가 a 마이너스가 아니라 a 플러스로 돼 있네요, 답지에는. 그 리미트 식이. 마이의 플러스가 됐죠? 그럼 마이의 마이너스로 풀면 답이 5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우리는 성질에 대해서 한 장, 두 쪽만 풀고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개념 좀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대소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극한의 성질.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 뭐 있었냐면 제일 최근에 배운 것 중에 시그마의 성질이 있어. 기억나요? 시그마라는 놈은 어땠지? 성질이라고 해서 나왔던 게 뭐야? 실수배, 상수배 앞으로 빼서 곱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는 쪼갤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 못 쪼개 이런 거 배웠었어. 기억나요? 얘도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언제나 모든 정리나 성질은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성질들은 수렴할 때가 가정되어 있어요. 두 함수를 볼 건데 두 함수의 극한값이 모두 다 존재할 때만 얘기를 할 거야. 됐죠? 첫 번째 성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 여기서 c는 이상한 게 아니라 상수야. 어떤 숫자. 알겠죠? 그러면 fx가 수렴하면 얘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곱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라고 쓰면 돼? c 곱하기 l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또는 빼기의 극한값을 구하래. 됐니? 근데 그 두 함수가 각각 수렴한다면 리미트는 쪼개서 써집니다. 이건 다 증명을 한 거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수렴할 때. 그냥 각각 계산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냥 L 뿔마 M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각각 극한값 구해서 더하기 빼기. 됐죠? 자, 시그마도 이렇게 쪼갤 수 있었는데, 자, 시그마는 곱하기는 쪼갤 수 없었어, 얘들아.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리미트는 쪼갤 수 있어, 수렴하면.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이렇게 쪼개서 써도 됩니다. 극한값도 그냥 각각 구해서 곱하기 또는 나누기 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의 문제점을 찾으셨어야 돼. 뭐? 그치. 나누기는 항상 변수가 생겨. 나누는 것까진 좋아. 근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라지 m이라는 저 값이 뭐면? 0이면 0분의 3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 나누기가 되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즉 m이라는 값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해. 나누기가 쪼개지는 성질은. 야, 그럼 시험 문제에 내기 좋은 건 당연히 뭐냐? 요 놈이네,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내놓고 나누기도 쪼개진다라고 적어놔. 이거 빼놓고. 그럼 틀린 말이 되겠지. 단골 손님이야, 진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지. 조금씩이 좀 더 복잡하게 변형돼서 나오긴 하지만 저 아이디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 나누기는 항상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저 위에 게 가정된 상태에서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은 얼마겠니? 얘 얼마일까? 얼마야? 저게 가정됐을 때. 왜? fx의 제곱은 뭐니까? fx 곱하기 fx 아니야? 그럼 뭐해? 쪼개진다며. 얘 곱하기 얘일 거 아니야. L 곱하기 L이니까 L제곱 맞지. 이제부터는 제곱도 표현되는 거라고. 저게 가정됐다면.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더하기 1 곱하기 fx는 얼마일까, 얘들아? 얼마일까? 자, 겁먹지 마. x 더하기 1은 없는데요. 겁먹으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다항함수는 얘들아 연속함수야. 1차 함수지. 연속함수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 항상 수렴이야. 무한대로 보내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낼 땐 무조건 값이 존재한다고. 극한값.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프가. 됐어? 그래서 그냥 겁먹지 말고 대입하시면 돼. 그냥 뭐야? a 더하기 1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얼마? a 더하기 1에 l이야, 그냥. 그냥 대입이야. 1, 2차 함수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어? 대소관계는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에 유형 나올 때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정리 좀 적어놔요. 필요한 내용. 얘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한 조금만 짧게만 시간 줄게요. 자, 보자. 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우리 성질을 이용하려면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고?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발산할 때는 성질 만족해, 안 해?
그런 흑백 논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발산할 때도 된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뿐이야. 만약에 발산할 때 무조건 안 되면 그것도 성질로 배웠겠지. 안 된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찌됐든 완벽하게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보장은 수렴할 때만 있어. 그러면 13번 문제를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발산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3gx는 수렴한대요. 얘들아, 내가 성질을 쓰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쓰냐? 성질을 쓰고 싶은데 두 개의 극한식 나왔잖아, 그치? 성질 쓰고 싶어. 누구 때문에 못 써? 얘 때문에 못 쓰지. 발산하잖아. 수렴해야만 성질을 쓸 수 있다니까. 이건 수렴하잖아, 이 자체로. 하지만 쟤는 발산하기 때문에 성질을 못 쓰는 거야. 그럼 뭐해?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야 돼. 외워놔. 어떻게 바꾸면 돼?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역수 취하시면 돼요. 역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을 생각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무한대분의 1일 거 아니야. 얼마냐, 홍진아? 무한대분의 1이면. 그치,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성질을 쓸 수 있다고, 두 개 가지고. 이해가?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수렴하는 식 두 개를 가지고, 자, 확률 4분의 1,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거야. 네 개 중에서 뭘 해야 좀 이뻐질까, 주어진 식이. 잘 생각해봐봐. 얘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둘 다 변하고 있지만 헷갈린단 말이야. 딱 떨어지지 않지? 근데 내가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통해서 하나를 없앨 수 있어. 뭐야? 곱하기지, 곱하기. 이 두 개를 곱할 거야. 수렴하는 두 놈이니까 곱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됐어? 이 두 개를 곱하기를 쓰면 둘 다 수렴이니까 리미트 하나로 합쳐져. 주어진 식끼리 곱해버리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 하시면 1-3 곱하기 fx분의 gx가 돼요. fx분의 1을 저 괄호 안에 곱해버리면 그 값이 극한 값도 곱하기 하는 거야. 0 곱하기 2니까 0 되겠지. 됐냐? 다 왔다. 어때? 야, 1에서 3 곱하기 얼마를 뺐더니 0 돼야 된대. 그럼 이건 당연히 얼마로 수렴해야겠어? 3분의 1로 수렴해야겠지. 그래야만 1 빼기 3 곱하기 3분의 1은 0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걸 곱해봄으로써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야.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직접. 알겠어? 됐나요? 어려워 처음엔. 근데 그만큼 시험 단골 손님이야, 얘도. 자, 그럼 내가 구할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fx 더하기 6gx 분의 fx 더하기 3gx 요 놈입니다. 됐냐? 나한테 주어진 무기는 얘들아 수렴하는 놈들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 둘, 세 개의 무기가 있어. 됐어? 당연히 뭘 쓰겠어? 세 번째 놈 쓰려고 세 번째 놈을 구했겠지. 왜냐하면 얘를 아무리 변형해봤자 요거 이 모양만 나올 리는 없어, 절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얘로 해봤자 f랑 g의 개수가 1:3 정도잖아. 그 비율이 항상 맞아떨어지진 않아. 가장 만만한 게 요거야.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 왜?
분수의 성질. 어떤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성질. 이건 극한이랑 관계없이 분수의 성질이야. fx 나눠버리면 되지, 분모 분자. 그럼 fx분의 gx 만들 수 있지. fx 없애면서. 알겠어? 지금 내가 말하는 요 논리 순서를 니네가 기억해야 오래 기억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마3 더하기 6배의 f분의 g. x는 생략할게. 분의. 자, 분자가 나누면 1 더하기 3배의 f분의 g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나머지는 상수들이니까 어때? x를 무한대로 보내봤자 바뀌는 건 없어. 누구만 바뀌어? f분의 g만 바뀌어. 얘가 얼마로 수렴하는데 각각 3분의 1로 가겠지. 얘도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마3 더하기, 자, 3분의 1이랑 6을 곱하면 2겠죠. 분자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1이겠지.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아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직접 연습해 봅시다. 네, 뭐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g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그거를 왼쪽에 있는 놈이랑 곱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얻어낼 수 있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분의 f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됐죠? 이걸 얻어내고 아래 내가 구할 거를 분모 분자를 g로 나눠서 x가 2로 갈 때 2 곱하기 g분의 f 빼기 1 4 곱하기 g분의 f 빼기 40 이라고 식을 써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0이라는 이런 결과값을 얻어내셨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잘 푼 거야. 자, 15번도 마저 한번 풀어봅시다. 네, 볼게요. 자, 15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너희가 그냥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그래요. 아직은 이걸 생각을 못해서. 자, 2차 함수 밑줄. 얘들아,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아볼 아니면? 위볼 아니냐? 그럼 x를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오른쪽으로 하면 얘는 계속 올라가지. 또는 계속 내려가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2차 함수 fx라는 말이 사실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돼? 발산인데요, 쌤? 심지어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뒤집으면 똑같이 0이야. 무조건. fx분의 1은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방금까지 푼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겠죠. 얘를 거기 두 번째 극한식에 곱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3분의 2라는 값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답도 분모 분자를 f로 나누시면 좀 연습되면 사실 그 식도 안 써요. 3 곱하기 3분의 2 분의 8 빼기 3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답은 3, 4번이 되겠죠. 이 표현이 생소해서 그래. 이런 것도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항상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수투입니다. 16번. 자,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줬던 게 나오는 것 같아, 얘들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1에다가 fx를 곱했더니 6이래. 얘들아, 1차, 2차 함수가 곱해진 꼴로 나오면 겁먹지 말라 했어. 그냥 얘는 얼마로 가니? 3으로 갑니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쟤는 3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뒤에 놈이 얼마로 수렴해야 6으로 수렴하겠어? 2로 수렴해야겠지. 이해 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수렴하는 놈이 확실한 놈이 나오면 알겠지. 와, 무지개인데.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극한식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2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얻어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극한식에서는 은빈아 어떤 조건을 얻어낸 걸까 우리가? 이 식에서는 그렇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가 4로 간다라는 조건을 얻어낸 거야. 왜? 분모가 4로 가니까. 그러면 1 나오려면 분자도 4로 가야겠지 무조건. 알겠니? 자, 답을 구할 때도 똑같아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xfx죠. 쌤 fx에 x 곱해졌는데요. 겁먹지 마. x도 1차 함수야. 이거 각각 다 수렴하는 놈들이라고. 알겠어? 각각 다 수렴하는 놈들은 그냥 그 수렴값을 다 각각 써주시면 되는 거야. 답은 1이지.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17-1번 그리고 18번 두 개 풀고 가자. 네,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17의 1번.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내가 건들 수 있는 건 없어. 자, 리미트 아래 숫자는 안 쓸게. fx 더하기 gx라는 놈 전체가 얼마로 수렴한대? 10으로 수렴한대. 이 상태에서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두 번째 식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건 써야겠네. x제곱 더하기 x분의 gx 얼마? 1로 수렴한다. 자, 분모가 얼마를 향해 가죠, 얘들아? 2 대입하면 2차 함수니까 대입하면 돼. 얼마? 6. 그럼 분자 얼마? 6.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6으로 수렴하는 거야. 조심. 이거 대입하면 안 된다. g2의 값이 6이라는 게 아니야. 극한값이 6인 거야. 알겠지?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됐어?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요놈의 극한값이 6이라면 fx의 극한값은 얼마로 수렴해야 10이 나오겠냐? 4.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4인 거야. f2가 4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함수값이랑 달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그냥 4다. 자, 18번은 어때? 얘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연속함수여야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거기 앞에 적혀있는 x 더하기 1은 연속함수야, 얘들아.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 fx는 1이다. 이 조건에서 얘는 1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야.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이거 2로 수렴해. 괜찮을까? 그러면 우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 괜찮니? 그럼 끝났네요. 답은 어떻게 돼요? 그 아래식 보면 2차식도 연속이니까 대입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하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2분의 3이 a다. 답은 30. 고생했습니다. 주말을 즐기러 갑시다.